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ERP 회계 2급 2023년도 제 6회차입니다. 풀이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실기는 동영상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자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4년도 1월달에 데뷔하시는 분들은 이 ERP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이 키워드를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에 ERP 회계 1, 2급이 이제 두 개 다 이제 실기에 대한 기출문제 그 핵심 정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사 코드는 1005번이고요. 김운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코드 회계 2급 회사 B 해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기본정보관리. 자, 문제 1번입니다.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무엇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 키워드.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나오는 키워드가 있고 아니면은 숨은 키워드라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형 기준으로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A형 기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을 보려면은 이 시스템 관리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숨은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쫙 한번 다 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자, 어떤 거냐면은 기본 양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쓰냐 했을 때는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양식에 이제 어떤 걸 쓰냐, 그러니까 양식 자체를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환경 설정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출력 기본 양식에 대한 키워드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이걸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그와 이름이 유사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환경 설정이라고 돼 있으니 여기는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해서 보아줘야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 설정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여기에 우리는 찾기 버튼을 이용할 거예요. 이 환경 요소에 대해서 이거 찾는 버튼이 아닌 순수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를 누르고 양식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에서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전표 출력 기본 양식 돼 있고 유형 설정이 몇 번을 돼 있냐 했을 때 3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3번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몇 번 양식을 쓰냐? 그렇죠. 3번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2번입니다. 당사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사원 등록이 키워드가 돼요. 이거는 숨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되죠. 자, 사원 등록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서를 재경부만 할 수는 없고요. 재경부에서 총무부까지 모든 양식을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누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5명이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ERP를 운영할 수 있는 사원은 총 4명이다.
4명입니까? 그렇죠. 요거를 보는 거예요. ERP 운용 여부는 내가 ERP를 사용하고 있냐 아니냐의 그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선우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여부에서는 ERP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4명 돼 있으니까 4명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입사일과 달리 퇴사일 입력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몇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강 때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입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클릭을 해보시면 입사 날짜를 2023년, 2021년도 10월 15일로 합시다. 자, 입력되죠. 입사일은 입력이 돼요. 굳이 이제 시스템 관리자를 안 쓰더라도 입사일은 입력이 돼요. 근데 퇴사일이 입력이 되냐 이거예요. 퇴사일. 광클해도 돼요 안 돼요? 퇴사일 이제 클릭하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퇴사일을 클릭하고 있는데 지금 퇴사일 눌렀더니 이상한 칸이 지금 다 튕겨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우스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퇴사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광클해보세요. 광클했더니 뜨냐? No,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퇴사일은 시스템 관리자에서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일과 달리 퇴사일의 입력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우리는 광클을 통해서 이 퇴사일을 못 넣는다는 거를 알았고 입사일은 넣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신서율 사원은 대차 차액이 없는 회계 전표를 입력 시 전표 상태가 미결로 반영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신서율은 세 번째 라인에 존재를 하고요. 대차 차익이 없는 상 해가지고 전표 상태가 미결로 반영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회계 입력 방식이 이제 미결로 돼 있는데 사실 이 3번이라는 부분이 맞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이 사용자 권한 설정도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미결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전표 처리 그 입력 기능이 없으면은 헛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자 권한 설정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하고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럼 신서율 같은 경우에는 전표 입력을 지금 권한이 돼 있어요. 그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한이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신서율 사원은 전표 승인이 바로 나지 않고 뭐예요? 입력은 할 수 있대 미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서율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합으로 보셔야 돼요. 신서율 거는. 그 다음에 4번 김종민 사원은 대차 차익이 없는 회계 전표 입력 시 자동 승인되며 승인 해제 없이 변경도 가능하다. 자동 승인이 되냐 했을 때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입력 방식이 지금 승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결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기문찬 수정돼 있잖아요. 이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물론 권한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미결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은 하되 승인이 안 돼요. 근데 승인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하되 승인은 나는데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승인 해제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승인 같은 경우에는 승인은 되되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상태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권한이 수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되고 당연히 승인도 바로 되면서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결, 승인, 수정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걸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별도 변경 없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틀린 겁니다. 승인에서는 승인된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계정 과목이 키워드입니다. 받으러 온이 그 키워드가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키워드고요. 요거는 숨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직접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자, 뭘까요? 그렇죠.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이 키워드니까 그와 똑같은 이름이 있죠.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자,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죠? 그러면은 110번입니다. 110번은 여기 당좌자산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은 하되 이렇게 받으러에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요걸 전체를 봐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면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1번 연동 항목으로 받을 어음의 연동이 설정되어 있다. 연동 항목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전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코드로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계정 과목 코드 이렇게 정해서 111번 이렇게 있고요. 전표 입력은 입력 부분은 입력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산 통제 안함이므로 예산에 관계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자, 예산 통제 한번 볼까요? 자, 예산 통제는 이렇게 통제 안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꼭 예산 통제를 통제 안함이 아닌 뭐 다른 걸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꼭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통제는 하지 않으니 그래서 관계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라고 보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표 입력 시 증빙 입력은 필수로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제가 네모 글자에 지금 숨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증빙 필수 여부 차대별 선택이죠. 이게 선택 기능도 있고요. 클릭하면은 이게 필수가 있는데 필수는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증빙 입력은.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입력 필수는 필수로 돼 있는 게 아닌 선택으로 돼 있으니 넣으려면 넣고 말려면 말아 라는 뜻이니까 4번에 대한 부분은 다른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쪽으로 클릭을 해서 회계관리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ERP에게 2급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초기 2월 등록에서 외상 매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죠. 왜 키워드예요? 외상 매출금은 대놓고 나오는 키워드는 아니고 약간 숨은 키워드 쪽 생각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의 다른 얘기로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거래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냥 키워드는 외상 매출금이고 핵심 키워드는 거래처예요. 그럼 계정 과목에 대해서 플러스 거래처를 물어본다? 뭐예요? 이게 답 나왔죠? 뭐예요?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ERP 회계 2급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전사회계 1, 2급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회계 1, 2급에 있는 우리 조회 문제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니까 거래처 원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거래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 전표 장부관리 쪽에 있습니다. K램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A나 이런 부분에서는 메뉴 칸이 이렇게 딱 개방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ERP는 약간 개방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하나의 기술인데 적응되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자 클릭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몇 월 며칠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에게 요거죠. 초기 2월 등록. 원래 이제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초기 2월 등록은요. 초기라는 게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기초. 초기의 반대말. 기초.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는 1월 1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하되 1월 1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죠. 이제 알고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전기 2월. 그렇죠. 이거를 보시고 요게 1월 1일자 잔액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 이거 금액이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어떤 거예요? 그렇죠. 215-809-700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보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 주한 실업이 가장 많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Q부는 거래처를 분류하여 지역별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별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거래처 중에 상품 매출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에 거래처 분류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딱 봐도 그렇죠. 거래처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ERP에게 2급을 볼 때 숨은 키워드하고 핵심 키워드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디에 있냐 이 메뉴판 잘 보는 게 두 번째고 그것만 아시면 충분히 합격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처 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전표 장부관리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4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보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거래처 분류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잔액에서는 봤을 때 거래처 분류가 없어요. 원장에서는 거래처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럼 잔액에다 볼 수 있고 원장에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단지 어디서 볼 거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거래처 이거를 이거를 이제 거래처 분류로 해서 변경을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걸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만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연습을 안 해보면은 이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액이니까 40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잘 모르면은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기간은 2023년 한 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으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거래처는 분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하고 거래처 분류가 있는데 거래처 분류로 클릭을 해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처 분류. 자, 그러면은 뭐 강남구부터 강동구까지 이렇게 해주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역별로 봐가지고 상품 매출이 가장 적은 거래처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를 봤을 때 자, 강남구 여기서 딱 보면 되겠네요. 자, 강남구, 성북구, 강안구, 선포구, 강동구 다 나와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잔액이 이제 가장 적은 거래처니까 딱 봐도 답이 나와요. 몇 번? 그렇죠.
송파구 6,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송파구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거래처 분류 이거 보는 방법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폐계 2급 문제 6번입니다. 당사의 예산 통제 구분과 복리 후생비 계정의 예산 통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 예산입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예산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예산은 당연히 예산 쪽에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예산 통제 구분은 어떤 거냐? 예산 통제는 통제 방식이 어떤 거냐? 이거를 봤을 때 예산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해서는 못 봐요. 여기서는. 근데 예산이 키워드인 거는 맞는데 예산 관리 쪽에 못 본다? 선생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는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산이 키워드인데 여기서는 이 사용부서와 월별 통제를 봤을 때 어떤 걸 볼 거냐면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ERP에게 2급인가 1급인가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9월달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시스템 관리로 봐줘야 돼요. 왜냐? 예산 통제 방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부서냐, 뭐 결의부서냐, 뭐 월별 통제냐, 뭐 연간 통제냐 했을 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관리로 돌려가지고 계정 과목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니까 우리는 811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801번부터 되어 있는 환미비와 관리비 811번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산 통제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 통제 뭐예요? 월별 통제예요. 자, 그럼 통제 안 한가? 연간 통제라는 거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예산 통제 구분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산 통제 구분은 그럼 어디서 볼 거냐? 자, 예산 통제 구분은 자, 이거예요. 자,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시스템 확률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제가 봤던 부분인데도 좀 헷갈리네요. 자, 시스템 확률 설정에 컨트롤 F를 누르고 예산 통제라고 이렇게 쳐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조회 등록에서도 예산 통제 구분을 사용부서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봐도 무방하긴 한데 정확하게 보려면은 여기 예산 통제 구분을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사용부서로 체크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7번입니다. 당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2023년 5월에 종료되는 고정자금 자금 과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회계관리 쪽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냐? 자금입니다. 여기 키워드예요. 자금. 자, 그러면은 자금이라고 쳤으니 이름이 똑같은 게 있죠. 자금 이러면 자금관리, 예산은 예산관리, 승용차는 승용차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원관리로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 이제 이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찾는 범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금계획 입력, 자금계획 상세 보기 여기서 못 찾아요. 이거는 그거 약간 위장술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고정자금을 자 클릭해 주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헤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걸 볼 거냐? 기간을 봐야 돼요. 고정비 아시죠? 우리 원가액에 배울 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월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기간 자체가 2023년 4월 달 거는 종료가 끝났죠.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남. 근데 문제에서는 5월에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종료된 거니까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5월에 종료되는 거. 2023년 5월 종료가 되는 거.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종료된 게 뭐예요? 그렇죠. 25일자에 해당하는 사무실 임차료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에서 판매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냐? 6월 1일부터 이제 6월 말까지인데 판매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중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자, 계정 과목 더하기 현금. 근데 이게 학원이나 직업 전문학교 선생님들이 장부조회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에서 읽고 여기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유출을 하면서 여기가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과 현금으로 더해져 있는 부분 또는 계정 과목 플러스 대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1월계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 관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전사회계 때 장부조회하는 부분은 웬만한 부분은 전표 장부 관리가 거의 8할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표 장부 관리 위주로 좀 보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랍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봐가지고 판매 관리비를 모아주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는요 왼쪽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니까 여기 현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지출이 큰 거는 뭐예요? 어디 보자. 여비교통비, 접대비, 성공과금, 차량 유지비.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금액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접대비가 가장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가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고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당사의 고정자산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유형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영업부에서 관리하지 않은 자산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를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거는 숨은 키워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보아야 되냐? 고정자산이라고 키워드를 봤을 때는
그 고정자산 등록에 그 보시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 운반구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숨은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드를 유출해보니 차량이니까 승용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 그 이제 운행일지 작성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워드는 딱 두 군데를 유출할 수 있는데 찾는 부분도 두 가지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을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량 운반구가 이제 승용차 쪽에 해당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서 차량 등록을 한번 이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자산 유형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로 해주시면 돼요. 208번. 자, 그러면은 딱 네 가지가 딱 뜨는데 딱 문제도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올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제 얼굴 좀 바로 위에 여기 관리부서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영업부죠. 이렇게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영업부, 생산부, 영업부 이렇게 되죠. 그럼 몇 번이에요? QM6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제가 차량이라고 했으니 이제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추면 돼요. 나는 고정자산 등록에 꽂힌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승용차에 꽂힌다. 그러면 승용차 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택으로 보시면 되고 뭐 저는 정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석으로 얘기를 하되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대로 찾아가시면 돼요. 저도 좀 특이하게 찾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이라 약간 좀 그런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단위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칸으로 보아주시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니까 없네요. 부서가 없네. 얘네도 막아놨네. 부서 자체를. 원래는 부서 적어놓거든요. 부서를 안 적어놨네. 그렇기 때문에 2번 아닌 것 같네요. 자, 2번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원래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는 만약에 부서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을 해서 부서 등록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ERP회계 2급에서는 이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안 적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없다 하면은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해서 보시는 거, 이것도 한번 차선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없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알고만 계시길 바랍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는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분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외우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세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관량목별 손익계산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1월 1일부터 그냥 조회를 하는 거고, 근데 참고로 요거는 분기나 반기나 그다음 월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는요 주로 키워드가 분기 조회, 반기 조회, 연간 조회, 그 다음에 월별 조회, 그 다음에 일별 조회도 마음먹으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량목별 손익계산서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
등에서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거. 이 관리 항목표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기니까 어디로 보면 돼요? 맞습니다.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자, 손익계산서는 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별, 분기, 반기, 전년 대비, 연간 대비는 없네. 전년 대비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때요? 분기별로 이제 조회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를 하니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다 조회를 합니다. 자, 매출액이니 매출액 여기서 보면 되죠. 자, 가장 높은 분기는 얼마예요? 1사분기 6억 5,100, 2사분기 6억 7,560, 3사분기 5억 3천, 4사분기 3억 2,900. 그렇죠. 몇 번? 2번이 가장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2번 2, 4분기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